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WAN으로 완성하는 차세대 지점 네트워크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영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지점 네트워크 환경 개선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최적화 및 연속성 보장, 보안, 그리고 엔드투엔드 구성 자동화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M웨어 코리아에서 네트워킹 및 보안 사업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욱조 상무님과 강현대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VM웨어 코리아에서 네트워킹과 보안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욱조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현대 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사업부와 보안 사업부 쪽에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현대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네. VM웨어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인프라 강화를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VM웨어 하면 소프트웨어의 정의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SD-WAN도 소프트웨어를 정의하는 새로운 개념의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무님? 네, 그렇습니다. VM웨어는 NSX라는 제품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는 현대화된 네트워킹과 보안 솔루션을 시장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SD-WAN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약자가 의미하듯이 소프트웨어를 정의한 컨셉을 이용해서 기존 지점 네트워킹 인프라 환경의 여러 운영, 비용, 성능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신개념의 솔루션입니다. 단순하게 값비싼 전용선을 사용하시거나 인터넷 회선의 VPN을 접목한 지점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검토하고 계시죠. 네,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상무님, 그럼 오늘 세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세션은 먼저 제가 한 20분 정도 저희 SD-WAN 제품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설명해 드리고, 이후에 강현대 부장님께서 새로운 컨셉, 최근에 뜨고 있죠. SESE라고, SD-WAN과 보안이 접목된 컨셉이 있어요. 그 부분과 또 실제 SD-WAN을 구축하고 또 구축된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 정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또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SD-WAN으로 완성하는 차세대 지점 네트워크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순서는 SD-WAN의 탄생 배경, 그리고 저희 SD-WAN의 마켓 리더십, 그 다음에 SD-WAN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 및 활용 사례, SESE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래픽의 변화가 SD-WAN의 탄생을 이끌고 있어요. 사실 WAN 구간의 트래픽 패턴은 코비드 상황을 만나면서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트래픽의 50%가 클라우드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비디오 트래픽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선 전화가 사라지면서 음성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VoIP로 처리되고 있죠. 지점 WAN 네트워크는 이러한 변화에 알맞게 최적화되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지점 환경을 쓰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환경을 쓰시는 분들이 음성이 깨진다, 아니면 줌 트래픽이 늘어났는데 줌도 깨진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데 다운로드가 느리다, 이러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WAN의 도전 과제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발전해온 WAN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더뎠어요. 약간의 속도 경쟁에만 신경을 썼지 실제 빠르게 발전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선 사업자들이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퀄리티를 보장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요. 특히 지점 사용자들은 업무용으로 쓰는 주요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열악한 사용자 경험을 느끼는 극한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데요. 저도 많이 겪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 MPLS 회선과 같은 전용선 가격은 몹시 비싸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점점 네트워크의 보안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요. 단일 지점에서 인터넷이 느리다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답이 돌아올 겁니다. 본사의 인터넷 회선, 백홀라인 증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SD-WAN이 탄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 변화 그리고 트렌드와 예측인데요. 가트너는 50%의 트래픽이 2022년까지 사스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민첩성과 클라우드 접목을 위해서 60%의 기업이 SD-WAN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트너의 예측이 거의 맞죠, 통상. 그렇습니다. 이제 WAN도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야 합니다. 사내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거니와 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팀즈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쓰는 지점 사용자들이 업무 환경 개선을 이루어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기존의 WAN도 SD-WAN으로 현대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WAN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WAN은 멀리 떨어진 A와 B 지점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통신 매체입니다. WAN에는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는데요. 아시겠지만 ADSL도 WAN 매체고요. MPLS 전용선도 있고 케이블랜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무선 네트워크, 4G, 5G 이렇게 무선망도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가 존재를 하는데요. SD-WAN은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원거리 연결 매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DSL, 전용선, MPLS 회선, 4G LTE, 5G 같은 유무선 매체를 모두 언더레이 네트워크로 활용해서 멀티플한 패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섞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가지고 그 위에다가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얹은 다음에 지터와 딜레이, 그러니까 회선에서 발생하는 품질 문제죠. 이런 것들을 억제시켜주고요. 또 유연한 경로 제어와 트래픽 최적화를 통해서 사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소프트웨어 정의 WAN입니다. 또한 구성 및 관리 작업과 SLA 모니터링도 센터에 있는 오케스트레이터 혹은 호스팅된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모두 수행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SD-WAN은 기존 VPN을 대체할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얻는 거예요. 매체가 유선이건 무선이건 인터넷이건 전용선이건 간에. 그러면 실제 SD-WAN이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의 환경에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이 슬라이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고객분들은 최소 1개가 될 수도 있지만 2개 정도의 WAN 회선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여기 그림상에서는 MPLS 전용선과 ADSL을 놓았는데요. 이 2개의 회선에다가 양쪽에다가 센터 쪽에 에지 디바이스 하나, 그리고 지점 쪽에 에지 디바이스 하나, 이렇게 2개를 놓으면 이 위로 터널링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센터 에지와 지점 에지를 구성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VM웨어가 클라우드에 호스팅 시켜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아이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사용자는 오케스트레이터로 접속을 해가지고 구성 정보를 만든 다음에 센터 에지와 지점 에지로 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SD-WAN 오버레이 터널링이 형성이 쫙 되죠. 실제 지점에서 본사와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사에 있는 데이터 센터,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점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인터넷상에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있는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저희가 호스팅해 드리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셔가지고 트래픽이 굳이 본사를 안 거치고 지점 쪽에서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나 사스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SD-WAN 가장 핵심 구성 요소는 센터 에지, 지점 에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성을 위한 호스팅형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SaaS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신다면 이쪽으로 트래픽을 우회시키기 위한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SD-WAN 마켓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VM웨어는 업계 최고로 인정받은 리더 제품이에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평가에서 지난 3년간 최우상단에 위치한 벤더로 실행 역량이나 비전 완성도에서도 모두 최상단 최우측에 위치한 유일무이한 벤더입니다. 지난 3년간 이렇게 꾸준히 리더를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아무튼 앞서가고 있습니다, 늘. 글로벌 레퍼런스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전 세계 15,000개 고객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28만 개 사이트에 저희 에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노라는 1등급, 2등급 통신 사업자가 글로벌하게 저희 SD-WAN을 재판매하고 계십니다. 회선을 판매할 때 같이 번들링해서 판매하고 계시고요.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나 SaaS를 쓰기 위한 게이트웨이도 무려 글로벌하게 2,7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D-WAN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릴 건데요. 보시면 지점과 본사 사이에 이렇게 SD-WAN 엣지가 녹색 동그라미로 각각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는 SD-WAN 터널링이 형성이 되고요. 그 터널링은 인터넷을 통하거나 아니면 전용선을 통하거나 어떠한 미디어에도 관계없이 터널링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유선만 되나요? 아닙니다. 무선도 됩니다. 이 구간이 4G건 5G건 무선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 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양쪽에 있는 에지 디바이스가 터널링을 만들어 줍니다. SD-WAN 터널이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자를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호스팅된 서버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게이트웨이를 클라우드 상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SaaS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 내가 지점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액세스하는 유저들의 어떤 액티비티나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서드파티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API로 연결을 하는데, 최근에 이 컨셉은 이따가 저희 강현대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세시로 컨셉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호스팅된, 그쪽에 호스팅된 서버 애플리케이션과도 엣지와 연동을 해서 이렇게 SD-WAN 터널링을 쓸 수 있는데, 아마존이나 애저에서도 저희가 저희 VM웨어 SD-WAN 버추얼 엣지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크게 SD-WAN 오버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존에 레이어 2, 레이어 1 미디엄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저희가 크게 저희가 통신하는 저희만의 세계인 SD-WAN 오버레이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SD-WAN을 구성할 때 필요한 3가지 요소. 첫 번째는 에지 디바이스, 본사에 하나, 또 지점에 하나, 이렇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오케스트레이터인데요. 오케스트레이터는 클라우드 상에서 저희가 호스팅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고객은 이 오케스트레이터에 접속해가지고 포털에 구성을 내리고 또 모니터링하고 이런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클라우드 상에서 호스팅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나 SaaS 애플리케이션을 쓰실 때만 도입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폐쇄망이다, 밖으로 나갈 게 전혀 없다 라고 하면 게이트웨이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SD-WAN은 기본적으로 GUI를 통한 직관적인 관리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애플리케이션 접속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에지 디바이스의 구성을 내릴 수도 있고,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진단도 가능하고, 이런 관리 업무를 다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CLI를 안 쓰고요.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여러 정보들을 보여주고 설정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에지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라는 이 툴을 쓰게 되면
실제 지점에 있는 랜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고 또 어떤 사용자가 품질에 어떤 안 좋아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경험치들을 다 관리할 수 있고 심지어는 무선랜 디바이스가 추가적으로 있을 때 그 디바이스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유저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SD-WAN 기술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바로 이 애플리케이션 품질 보장인데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자랑하는 기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름이 다이나믹 멀티패스 최적화 DMPO라는 기능인데요. 저희 VM웨어 SD-WAN에만 있는 기술입니다. 고유한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회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지연 시간, 딜레이죠, 지터, 패킷 로스 이런 것들이 야기하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이슈를 저희가 다중 WAN 경로를 통해서 멀티패스죠. 동적으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보정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만일 회선 상태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품질 저하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특히 딜레이나 패킷 로스에 되게 예민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줌 미팅이죠, 바로. 중간에 뭐라 그러셨죠? 끊기고 화상이 끊어지고 이렇게 발생할 때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용자는 실제 그런 딜레이나 지토로 인한 끊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샘플 화면인데요. 패킷 손실률이 불과 2%만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화상회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SD-WAN을 통해서 다이나믹 멀티패스 최적화 기술을 쓰게 되면 오른쪽 화면처럼 아주 깔끔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사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은 줌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선에서 에러가 20%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줌 아키텍처가 분석을 해봤더니 VM웨어 SD-WAN을 쓰게 되면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제 비디오 화질이 최대 720 HD까지 향상된 품질을 무리 없이 제공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걸 쓸 때 회선이 막 브라운 상태예요.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품질이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도 실제 저희가 SD-WAN이 도입되게 되면 사용자는 전혀 에러를 못 느끼고 심지어 저희가 그 365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션을 시켜줘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10배 이상 처리량이 향상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술들이 가능한 게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정책을 관리해 줍니다. 일종의 QoS인데요. 저희 그 SD-WAN 에지에는 무려 3,000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이 오가게 되면 첫 번째 패킷을 DPI를 수행합니다. 패킷 헤더를 보고 너는 줌 미팅이구나, 너는 FTP구나, 너는 오피스 365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 여기에 맞게 QoS를 자동으로 세팅해서 최적의 성능을 보장시켜 주고요. 리얼타임이다, 트랜잭션이다, 벌크 트래픽이다 이렇게 하이, 로우, 노멀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이게 모두 다 SD-WAN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마법이고요. 사용자는 실제 내가 이걸 커스터마이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성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략이 SD-WAN을 통한 전략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점과 본사만 연결해서 SD-WAN 터널링을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고객이 만약에 나의 어떤 그 데이터 센터 환경을 일부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싶다 혹은 SaaS 애플리케이션 환경으로 이전하고 싶다 그런 요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옮겨가시는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저희 SD-WAN 버추얼 엣지를 배포하시고 본사와 지점과 연결하시면 거대한 SD-WAN 터널링이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SaaS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도 저희 게이트웨이나 엣지를 배포하게 되면 SD-WAN 터널링의 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 그 VM웨어 SASE 그리고 구현 사례, 구현 방법에 대해서 저희 강현대 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는 VMware 코리아의 SE를 근무하는 강연대입니다. 제가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은 SDN을 활용하는 사례,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이제 김욱조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큰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점들에 대한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향후에 고객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 SES라는 부분이 어떠한 것이고, 그 SES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이제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사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상 제가 데모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준비하거나 이럴 부분은 없었기에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저희의 강점으로 좀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GTP 구성 방식입니다.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라는 부분이고요. 해당 부분은 SD-WAN을 구성할 때 보통 IT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IT를 매니징하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세요. 이것이 뭐냐면 본사에는 물론 IT 인력이 있겠지만 지사, 예를 들어 영천이라든지 아니면 김해라든지 남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근무지에는 일반적으로 IT 근무자가 다 있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그러면 그 WAN 구간을 이때 연동해서 실제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장비만 딜리버리가 될 거고요. 그 장비가 딜리버리가 되면 거기에 있는 누구나, 그냥 성인 누구나 와이파이만 연결하실 수만 있으시면 누구나 장비를 받아서 케이블, 전원 케이블 꽂고,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ADSL, 인터넷 혹은 MPLS 라인을 꽂아주세요. 그러면 장비가 당연히 부팅이 될 거고요. 저희 장비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이라든지 랩탑이라든지 태블릿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GTP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사전에 컨피그레이션 된 컨피그 파일, 그리고 신규 OS를 자동으로 배치받아서 엣지는 그걸 설치를 할 거고요. 이 엣지는 해당되는 헤드쿼터, 본사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황 중에 여러 가지의 WAN 회선을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양하게 쓰시는 회선을 이전에 가지고 있던 WAN 장비 대비 저희는 액티브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으로 나눠서 트래픽을 수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 동영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회선이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회선 절체를 해서 서비스 끊김 없이 줌이라든지 아니면 ERP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연속성을 보장을 해드리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액티브 회선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왼쪽이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회선이 안 좋아집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트래픽을 넘겨서 한쪽만 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GTP 구성하는 방식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심플합니다. 지금 보시면 GTP는 이제 지사에 근무하시거나 어디 외진데 근무하시는 인력들이 이제 IP를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일단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근무지에 근무하는 분이 일단 해당 단말을 받게 되고요. 언박싱이 필요하겠죠. 깔끔하게 뜯어서 일단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전원 케이블을 꽂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회선과 관련된 부분이 인터넷만 있으면 인터넷만 꽂으시면 되고요. MPLS가 있다, 그럼 추가적으로 MPLS 회선 2개 혹은 하나 이렇게 꽂아주시면 자동적으로 부팅이 되면서 인터넷 회선의 IP를 받아오실 겁니다. 인터넷이 만약에 ADSL이나 VDSL을 쓰실 때 동적, 유동 모두 상관이 없으세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와이파이가 가능한 기기를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벨로 클라우드라는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전에 받아놓은 메일, 이 메일은 본사에서 지역
그러니까 브랜치에 있는 분한테 메일을 하나를 송부를 해드립니다. 그 메일은 되게 복잡하진 않으시고요. 메일 안에는 그냥 URL, 링크 하나만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컴퓨레이션이 엣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엣지는 좀 전에 보셨던 화면처럼 그린으로 바뀌게 되면 액티베이션이 끝나고요. 이 액티베이션이 됨과 동시에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 본사에 있는 직원에서 VCO,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모니터링 및 설정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인 GTP 동영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일단은 외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굳이 IT 인력이 먼 곳까지 나가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저희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선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DSL, MPLS, LTE, 5G 여러 개의 회선을 늘어놓고 이후에 오버레이라는 저희의 특화된 기술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부분은 액티브 회선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이 회선을 맨데토리로 한 회선만 쓰다가 양쪽 회선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엣지 2개가 있고요. 엣지 2개 안에 엣지 1번과 연결되어 있는 FTP 서버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FTP 서버에서는 대략 한 4GB 정도의 데이터를 엣지 2에 있는 쪽으로 내려받게 될 거고요. 이 내려받는 구간 중에 엣지 2의 모니터링을 보시게 되면 리시브와 샌드 각각의 한쪽 라인을 태울 겁니다. 한쪽 라인은 맨데토리라고 해서 무조건 한쪽 라인만 탈 수 있게끔 하는 옵션이고요. 이거를 오토로 놓게 되면 왼 회선이 두 번째와 첫 번째로 나눠서 태우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FTP에서 가장 큰 데이터 대략 한 4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엣지 2 쪽으로 내려받게 되는 동영상 부분이고요. 이제 엣지를 선택을 했고요. FTP에서 내려받게 되면 한쪽 그래프에만 지금 데이터가 흐르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전에 맨데토리라는 옵션을 넣어서 한쪽 회선만 사용해라 라는 부분으로 지정을 해 놨었고요. 이걸 지금 이제 오토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선은 왼 회선이 2개 이상이 될 때 오토로 놓게 되면 이제 예측되는 결과는 이쪽과 이쪽 양쪽으로 배분돼서 트래픽이 내려가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제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생성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티브 회선은 저희가 옵션에 따라서 한 회선만 사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양쪽 회선을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장표 세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동영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티브 회선을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한 회선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특정 트래픽들이 들어오는데 패킷 로스가 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회선의 품질이 안 좋아서 레이턴시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지터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발생을 했을 때 저희 SDN 같은 경우는 회선의 품질을 미리세크 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 미리세크 단위로 측정을 하다가 그 다음 옆에 있는 회선으로 트래픽을 넘겨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구성은 동일합니다. 환경 구성은 동일하고요. 이 동일한 회선 구성에서 죄송합니다. 동일한 환경 구성에서 저희가 트래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회선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맨데토리에서 프리퍼드로 바꾸게 되고요. 이 바꾼 부분이 뜻하는 부분은 회선 양쪽을 쓰다가 한쪽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른 회선으로 서비스를 넘겨라
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FTP에서는 대략 한 4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긁어오게 되고요. 네,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WAN 에뮬레이터입니다. WAN 에뮬레이터가 하는 역할은 저희가 내부에서 연결되어 있는 WAN 회선에 강제적으로 로스, 레이턴시, 지터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로스, 레이턴시를 줬을 때 실제 반응하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한쪽 회선으로 흐르다가 왼쪽 회선으로 모든 트래픽들이 넘어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운영 중인 환경 중에 어떤 특정 회선들이 레이턴시나 아니면 지터가 상당히 안 좋아질 때가 아마 분명히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DMPO 환경을 이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 드렸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저희의 장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근본적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찾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에는 비용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용하시던 MPLS 대역폭을 좀 내리시고요. 그 외에 인터넷 회선을 채용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터넷 회선은 아시겠지만 MPLS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저렴한 회선을 엣지를 통해서 이중화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간혹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현재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SaaS 솔루션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SaaS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위해서 저희 SDN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또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그 SaaS와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3,000개 정도가 이미 디플로이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미 모 기업을 통해서 2군데에 이미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용을 했을 때 그 어느 경쟁사 대비 좀 더 빠르게 SaaS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국내에서 좀 대표적인 사례를 한 3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제조사 사례입니다. 국내 대형 제조사고요.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뭐 가장 큰 제조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내에서 연구하는 그 과제나 아니면 대학 내에서 연구하는 과제를 서로 이제 매치를 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뭔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R&D에서 이제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 그리고 국내에 가장 유명한 대학연에 있는 그 대학원과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프로젝트였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부분이 MPLS를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MPLS를 여쭤보니 한 20메가 언더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적은 밴드위스였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가격은 상당히 고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SDN을 제안을 드렸고요. SDN을 사용을 하시면서 VDSL 라인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비용 세이브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대학 연구 기간을 점차 늘리고 계시고 현재 SaaS 연동을 위한 부분을 조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지금 대형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 부분이 저희의 가장 좋은 활용 사례 3개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사례를 조금 살펴보시면 이건 되게 상당히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대기업 건설사인데 국내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브랜치들은 다 해외 중동이나 동남아 쪽에 나가 있는 건설사고요. 지점을 통해서 본사로 들어오는데 이 본사만 국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본사는 국내에 존재를 하고 있고 기존의 인터넷이나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니 위성 인터넷을 가끔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안 될 경우에는 위성으로 돌려서
건설사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셨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비싸겠죠. 저희 말로만 듣던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비용을 저희 인터넷 두 회선을 각각의 해외에 있는 건설사에 넣어서 이제 액티브로 구성한 사례였고요. 해당 경우에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를 저희 이제 호스티드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미리 클라우드 상에 뿌려놓은 오케스트레이터와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건설사 사무실들이 다 다른 나라에 포지션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녀석들이 국내에 있는 본사로 들어올 때 게이트웨이나 라우팅이나 이런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와 오케스트레이터는 클라우드에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국내 유선 무선 통신사 사례입니다. 유무선 통신사 사례는 통신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례는 아니고요.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회선이 있을 겁니다. 물론 MPLS 회선도 있으실 거고요. 인터넷 회선도 있으실 거고 MPLS 라이트와 같은 회선들이 있습니다. 이 회선을 사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회선이 만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 MPLS 회선을 쓰는데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고객분들에 대해서 저희 SDN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SDN 도입을 했을 때 기존의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VPN 장비라든지 QoS 장비라든지 아니면 WAN 엑셀레이션 장비들을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기기나 아니면 관리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을 많이 세이브를 하셔서 채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통신사에서 가장 메리트를 느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점 중에 하나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글귀인데요. 이 관리 포인트가 상당히 심플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신사에서 이전에 A부터 Z라는 고객사에 대해서 기존의 레가시한 엣지를 뿌렸을 경우에는 레가시한 엣지마다 다 들어가서 CLI로 구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레포팅을 고객한테 전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SDN을 A부터 Z라는 회사에 쭉 깔게 되면 하나의 오케스트레이터에서 모든 고객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오케스트레이터 안에서 저희가 레포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팅 기능은 과거 1년에 사용을 했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트래픽들을 다 뽑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레포팅 산출해서 PDF로 고객한테 전달을 하면서 이 고객과 월말 회의를 하는 부분이 되게 메리트를 느꼈었던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고객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셨던 부분이 CLI로 모든 장비들을 컨트롤 했지만 지금은 고객 특화되어 있는 오케스트레이터, GUI 화면에 들어가셔서 구성 그리고 모니터링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되는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그 사례들 중에 저희가 테스트한 항목을 조금 비교 장표로 좀 올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렸던 세 번째 부분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회선을 사용을 하시다가 한 회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한 회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 모든 트래픽들을 다른 회선으로 넘겨서 서비스 안정화를 취하는 부분이 SDN의 큰 장점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VPN 장비와 비교를 했을 때 작게는 2배, 많게는 한 20배 정도의 기능 차이를 보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저희의 활용 사례와 이제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 SD-WAN이 그러면 향후에 나올 SASE 솔루션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SASE 안에서는 SDN은 어떤 품목을 해당이 돼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IT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벤더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SASE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SASE에 대한 영역은 SASE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SASE 안에는 네트워크 부분과 세큐리티,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보안 부분이 융합이 되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얘기하는 부분이 SASE라는 영역이고요.
가트너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SASE 영역은 향후 2024년까지 한 40% 기업들이 채용을 할 거다라는 전망을 이제 내놓고 있고요. 이 전망의 이제 백데이터는 결국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SaaS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는 더 이상 배제시켜 놓고 있을 수 있는 이제 영역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점차 5365나 SFDC나 아니면 오라클이라든지 여러 SaaS 솔루션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넘어갔을 때 그럼 보안 영역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부분 때문에 SASE는 점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솔루션 혹은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SASE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대략 한 4가지 정도 영역으로 나눠질 거고요. 그 컴포넌트들에 해당되는 저희의 솔루션들은 또 다시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SD-WAN이 맡고 있는 부분은 대략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SASE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보안이 융합된 하나의 플랫폼 안에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은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ASE 플랫폼 혹은 솔루션을 펼쳐 놓았을 때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사용자 그리고 결국엔 최종 목적지는 오른쪽이 될 것 같으세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온프렘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5365 같이 속해 있는 SASE나 아니면 AWS, Azure, GCP처럼 클라우드 사업자로 통신하는 영역, 그 중간에 SASE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하는 역할은 내가 사용자에 대한 인증, 플러스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패킷이라든지 아니면 URL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인스펙션 그리고 파이어월 그리고 DLP 이 모든 부분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SASE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SASE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용자들, 그러니까 기업 내 사용하시는 부분 혹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댁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IT 인력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 분들이 결국엔 이쪽으로 접속을 할 때 어떻게 이 접속되는 부분을 막거나 허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주요 안점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사용자가 인터넷 혹은 SaaS 아니면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용자에 대한 ID 그리고 이 ID가 접속되어 있는 IP 그리고 이 부분이 접속할 수 있는 URL과 L7 그리고 웹 필터링 되는 파일들을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럼 만약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A모 씨라는 사람이 접속을 해서 SaaS로 넘어갈 경우엔 유튜브는 업무 시간에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이 가능하고요. 또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댁내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댁내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SaaS를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자사 트래픽이 보유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 특정 어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어 인사관리나 아니면 재정관리나 이런 부분은 접속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SASE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ASE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네트워킹은 저희 SDN 솔루션으로 담당을 할 수 있겠지만 웹 시큐리티 부분, 보통 CASB라든지 아니면 SWG, 뭐 Secure Web Gateway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본 블랙 솔루션이나 NSX 파이어월 펑션들이 이 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는 주된 역할 중 아마 가장 중요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마 URL 필터링이라든지 아니면 파일 인스펙션 그리고 해당되는 뭐 필터링 부분 중에 이제 샌드박스와 같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댁내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 드랍박스를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드랍박스에 접속을 해서 확장자가 JIP라는 파일로 있는 부분을 제 댁내에 있는 쪽으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SE에서는 ZIP나 아니면 ALJ나 압축 파일들을 검사를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모를 트로jan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탐지를 하기 위해서 SE에서 샌드박스를 이용을 해서 그 압축된 파일을 풀어서 인스펙션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고객 아니면 댁내로 내려줄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의 SE, 파이어월 혹은 시큐리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SE의 큰 장점은 이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DN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SDN 부분에서는 저희가 3년, 4년 연속 리더 부분에 속해서 기술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여기에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카본 블랙 솔루션도 시큐리티 부분에서는 이제 리더 부분에 속해서 기술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E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SE는 결국엔 클라우드 베이스로 동작을 합니다. SE가 클라우드에 있다고 하면 이 클라우드에서 SaaS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거나 연결돼서 넘어와서 이 정책을 수행하는 게 SE일 텐데, 그럼 이 SE와 클라우드와 연결되는 부분은 그 어느 사업자 혹은 경쟁사보다 저희가 빠르다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레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깔려 있고요. 이 전 세계에 저희는 SES 팝을 대략 한 130개에서 150개 정도를 보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전 세계 국가 어디에 가셔서도 SES를 이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나 아니면 536와 같은 SaaS 솔루션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최적의 속도를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VM웨어 SE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VM웨어 SDN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활용 사례, SE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김욱조 상무님이 결론을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론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VM웨어 SDN은 여러분의 WAN 에지 혁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한 20년간 변화가 없었던 WAN 환경은 최근의 트래픽 패턴의 변화와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절감도 매우 중요하죠. 저희 VM웨어 SDN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이상 시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솔루션이고요. 저희가 함께 소개해드리는 SES는 고객의 다양한 보안 요구를 충족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SD-WAN과 함께 WAN 현대화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그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를 선별해서 질문을 드리고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운데 상무님, 부장님,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발표를 하시는 도중에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혹시 질문이 반복해서 나오면 정리해 주시는 부분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기업이 네트워크 보안을 원활하게 클라우드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SES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강현대 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질문을 조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네트워크 보안을 원활하게 클라우드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SES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이러한 요소들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SES를 사용하신다는 부분 자체는 결국엔 클라우드를 먼저 사용을 하시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 그냥 드랍박스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5365 같은 SaaS 솔루션 혹은 퍼블릭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이 아마 먼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업 내에서는 이 사용자분들이 클라우드로 접근할 때 어떠한 부분을 사용하실지 이게 먼저 정의가 되면 SaaS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그 이후에 어떤 걸 사용할지가 아마 정의가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가장 우선 이제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부분은 사용자를 정의를 내려서 SaaS의 어떤 그 보안을 정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특정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운영자들에 대해서 SaaS에서 적용하고 이 운영자가 어디에 적용될지에 대한 부분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운영자를 정의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2차적으로는 결국엔 보안입니다. 이 보안 영역은 이 사용자분들이 클라우드 혹은 사스 영역에 들어갈 때 어떠한 부분을 사용하실지에 맞춰서 보안 솔루션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은 운영자에 대한 인증 그리고 운영자를 아이덴티파이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VMware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 1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언택트 상황에서 기업이 VMware SD-WAN을 활용해서 네트워킹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트워크 환경 보안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궁금해하셨어요. 네, 조금 전에 저희 강현대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과도 좀 네. 맞닿아 있는데요. 언택트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VMware SD-WAN이나 저희 VMware가 가지고 있는 재택근무 솔루션인 워크스페이스 1, 또 VDI 이런 솔루션들을 같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네트워킹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직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회사 애플리케이션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안이 늘 문제가 돼요. 집에서 여기저기 접속을 하는데 저 직원이 혹시 바이러스에 걸리는 건 아닌가, 혹은 비업무 트래픽을 쓰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실 SASE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재택근무 솔루션, SD-WAN, SASE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면 보다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연결이 다 되는군요. 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에 보면 SD-WAN 구축 관련 최근 이슈가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해결 사례를 궁금해하셨어요.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활용 사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세 번째 활용 사례 중에 아마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뭐냐면 통신사 사례이고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MPLS나 MPLS 라이트 혹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대외 고객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처음 구축할 때 하나 고객사를 들어갔었습니다. 고객사에 들어가서 엣지를 이제 붙여서 MPLS 망에 연동을 해서 붙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GTP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MPLS 라인 꽂고 전원 넣고 부팅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안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찾다 봤더니 통신사에서 그 고객사에 있는 회선을 새로 끌었는데 이 회선 뒷단에 있는 MPLS VRF 라우팅 자체가 꼬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해프닝으로 끝났던 그러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셨던 그 통신사 직원분이 부랴부랴 그 MPLS 라우터에 접속하셔서 라우팅 만들고 고객에 맞는 VRF 다시 만들어서 해결을 했었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GTP를 활용했을 때 모든 그 라우팅 리처빌리티, 그러니까 보통은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엣지에서 오케스트레이터나 아니면 본사에 있는 엣지까지의 통신만 되면 저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VMware SASE가 시스코나 주니퍼 같은 회사들의 SASE처럼 VMware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아니면 VMware 가상 환경과 관련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 그 세스는 뭐 질문이 정확합니다. 저희 그 VM 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가상 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쓸 수 있는 독립적인 솔루션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볼게요. 그 영상 품질이 통신 대역폭에 따라서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설명하신 DMPO에서 대역폭 연계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셨거든요.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영상 품질이라는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고객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마 실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에는 뭐 멀티캐스트도 있겠지만 줌이나 아니면 화상회의들이 대부분 그렇겠죠.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자체는 그 어플리케이션 맵이라는 녀석이 있으세요. 이 어플리케이션 맵은 사전에 한 3,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그 QS를 마킹을 하기 위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찾아보시면 뭐 줌, 그리고 뭐 저희 뭐 시스코에서 얘기하는 웹엑스, 그리고 뭐 기타, 뭐 MS 팀즈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녀석은 저희의 QS 폴리시 기본적으로 리얼타임에 적용이 되어 있으세요. 이 리얼타임의 그 트래픽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게이트웨이에서 엣지로 회선 체크를 미리세크 단위로 회선 체크를 하고요. 회선 체크가 하는 동안 이 동영상 품질에 대해서는 레이턴시나 지터가 특정 스레시홀드 값이 미리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정의되어 있는 스레시홀드 값 밑으로 만약에 내려간다, 그럼 이 해당되어 있는 품질 자체를 회선을 넘겨주는 역할이 하나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회선이 하나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리얼타임 트래픽들에 대해서는 트래픽을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IPT나 VoIP나 아니면 화상회의를 하실 때 모든 트래픽들을 복제를 해서 양쪽으로 더블링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사 대비 QS를 강하게 마킹을 해서 보내는 부분이 저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스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품질을 최선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미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답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요. 혹시 그 질문해 주신 부분은 댓글로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메일로 또 보내주시면 따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무님,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중간에 마이크 상태가 잠깐 안 좋아서 잠깐 죄송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그 지점 네트워크 현대화를 위한 컨셉을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해와 그리고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장님. 네,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 솔루션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웬 구간이 SD-WAN으로 변경되는 건 이젠 더 이상 옵션이 아닌 필수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더 이상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SD-WAN으로 완성하는 차세대 지점 네트워크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